안녕하세요. 네, 저는 샌드박스 네트워크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필성입니다. 어, 일단은 이렇게 N어워드라는 디지털 광고 시상식에 이렇게 초대받게 돼 정말 영광이고요. 사실 저는 광고인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광고 영업인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는 구글 코리아라는 회사를 다녔었고요. 구글 코리아에서는 제가 뭐 유튜브 광고라든가 또 디지털 디스플레이 광고, 검색 광고 그런 광고들을 판매하는 광고 영업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광고 영업도 광고인이죠. 근데 저는 주로 매체 영업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이제 4년 정도 구글 코리아에서 일을 한 다음에 제가 친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유명한 도티라는 친구고요. 아마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은 어쩌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마인크래프트라는 컨텐츠를 하는 친구가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고요. 그래서 3년 반 정도 전에 이 유튜브 생태계의 미래를 보고 샌드박스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이제 제가 오늘 강의 드리면서 조금씩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런 강의 자리를 초청을 받으면은 어떤 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시는지를 생각을 하고 강의 자료를 보통 만드는데요.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광고인들이시고 또 특히나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만드시는 분들, 또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너무 약간 상업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스스로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또 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해서 성공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성공적인 마케팅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저희 고객들에게 솔루션을 드리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그 브랜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좀 실예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요즘에 정말 유튜브를 활용한 마케팅 그리고 크리에이터 콜라보레이션 또 브랜디드 컨텐츠 마케팅 즉 디지털 환경에서 단순히 크리에이티브를 만들고 매체를 바행해서 그 소재를 태우는 게 아니라 정말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또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가 자연스럽게 오르가닉하게 트래픽을 얻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마케터들 그리고 브랜드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터와 함께 잘 일할 수 있는지 또 크리에이터와 콜라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3년 반 전에는 제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는 이 유튜버들을 활용한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시장을 만나야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유튜버들 한번 써보세요 하면은 내가 왜 유튜버랑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사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지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전만큼 TV에 도달이 되지 않고 또 동영상이 아닌 소재로 컨텐츠 광고를 하는 게 굉장히 도달률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다들 동영상을 바탕으로 한 컨텐츠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3년 반 동안 정말 많은 광고를 했어요. 정말 많은 광고를 만들었고 정말 많은 컨텐츠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왜냐면은 이게 컨텐츠 마케팅을 처음 하게 되면은 기존의 사고로 이 컨텐츠 마케팅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컨텐츠 마케팅은 기존의 프레임워크와는 다른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진행의 예시에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Three Forces of Branded Content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브랜디드 컨텐츠, 성공하는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의 인지도나 매력이겠죠. 예를 들어서 저의 브랜드가 뭐 화장품인데 게임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브랜드 컨텐츠를 만든다 했을 때 그 컨텐츠와 크리에이터가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매력을 갖고 있는지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획력이겠죠. 이게 단순히 그 사람들이 출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력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매체력이겠죠. 크리에이터들은 기존의 광고나 매체와는 굉장히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크리에이터고요. 그 스스로가 셀레브리티고 그 스스로가 미디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모두 결합된 형태가 이제 크리에이터 콜라보레이션 컨텐츠라 볼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중시하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뭐 더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그 주변 요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가, 너무 비싸면은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fit, 정말 이 사람의 우리의 브랜드, 그러니까 그 컨텐츠가 우리 브랜드랑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브랜드, 우리 크리에이터 컨텐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가, 이 광고가 내 채널과 내 컨텐츠에 핏하느냐, 그래서 내 채널에 팬들을 실망시키거나 뭐 떠나게 하진 않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일정 중요할 거고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요구사항 수용도입니다. 마케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뭐 이것도 좀 고쳐주시고요, 뭐 저 영상 제목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싶으신 게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사실 크리에이터 분들은 자기 채널이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있고 자기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요구사항을 잘 수용을 해줄 수 있는가도 성공하는 브랜드 컨텐츠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여기에 저희 회사에 뭐 인기가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 몇 명을 이렇게 제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게임의 스탯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장삐쭈, 뭐 오늘 컨텐츠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병맛 아니면 코미디 장르로 광고 소재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로서는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파급력이 높은 크리에이터고요. 당연히 인지도, 기획력, 매체력 모두 다 굉장히 뛰어난 풀 스탯이겠죠. 반면에 오예 커플은 그 예전에 엠블랙의 멤버였던 지호라는 아이돌 출신 가수분과 이제 예슬이야라는 배우 두 커플이에요. 그 두 커플이 이제 컨텐츠를 같이 만드는 채널인데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뭐 기획력이라든가 또 매체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장삐쭈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죠. 반면에 셀프 어쿠스틱, 여기도 커플 채널인데요.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작곡가 커플이고, 그래서 브랜드를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서 그걸 컨텐츠화 시키고, 얼마나 정말 브랜드로서는 너무나도 사랑할 만한 기획이죠. 하지만 인지도나 매체력은 좀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리에이터들을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의 인지도와 기획력과 매체력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지, 어떻게 단가를 매겨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체력 관점에서 구독자 수의 함정에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쓰느냐. 보통 브랜드들이 혹은 마케터분들이 오셔서 저 도티랑 하고 싶어요, 저 풍월량이랑 하고 싶어요, 저 오해 커플이랑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찍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연예인 누구를 섭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크리에이터 컨텐츠는 누구 연예인을 섭외해서 소재를 만드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결국에는 이 크리에이터 컨텐츠를 통해서 매체까지도 다 소화를 해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의 마케팅 골에 맞는 크리에이터를 잘 섭외하고 적절한 포맷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이센스를 활용하세요. 네, 라이센스라고 한다면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만든 그 소재를 그냥 크리에이터 채널에만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
채널 밖에서의 미디어에서 페이드 미디어를 통해서 더 많은 도달을 확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관중석이라고 다 같은 관중석이 아니죠. 한 야구장에서도 VIP석이 있고 R석이 있고 익사이팅 존이 있고 자유석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관중들이 이 같은 경기장 안에 존재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채널의 구독자라고 해서 다 같은 구독자가 아니에요. 저희는 보통 이렇게 4가지 종류로 구독자층을 나눕니다. VIP, 팬, 비지터, 고스트. 네, VIP는 말 그대로 그 채널의 정말 열혈 팬이에요. 그래서 이 채널 크리에이터가 하는 거라면은 뭐든지 따라하고, 이 채널 크리에이터들이 원하는 거라면은 뭐든지 해주고,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말이라면은 콩으로 매주를 쏘죠. 네, 팥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을 사람들이거든요. 팬, 네, 알림 설정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뜨면은 보는, 챙겨보는 사람들이고요. 비지터, 구독은 했는데 사실 그렇게 열혈한 구독자는 아니에요. 그냥 이 채널에서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고 그 몇 가지만 챙겨보는 정도의 사람들을 엄밀히 말하면 구독자가 아니라 비지터라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스트죠. 구독은 해놨는데 안 봐요. 그리고 근데 구독을 풀기는 또 딱히 귀찮으니까 그냥 구독을 풀지 않고 있는 그런 채널인 거죠. 채널에 따라서 보통 이제 100만 구독 유튜브 채널 이러면은 굉장히 큰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가나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높은 단가를 요구받게 되실 텐데, 이 채널의 데모그래픽의 비중을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폭풍 성장형,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이제 대부분의 구독자들이 최근 몇 개월 내에 확보가 된 폭풍 성장한 채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VIP나 팬으로 차 있겠죠. 너무 재밌어서 구독하고 구독을 끊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안정 성장형 같은 경우는 채널이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스트나 비지터 비중이 높지 않고 팬과 VIP 비중이 건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채널이겠죠. 제일 문제가 되는 채널이 보통 현상 유지형입니다. 현상 유지형 같은 경우는 채널은 굉장히 커요. 근데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와요. 100만 구독자인데 막 영상이 조회수가 2만, 3만 이렇게 나오는 채널들이 있어요. 고스트가 굉장히 많은 거죠. 사람들이 이미 떠나갔고 보지 않지만 구독 취소하지 않은 팬들이 여전히 구독자로 남아있는 그런 채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 크리에이터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 구독자를 보시는 것보다 평균 조회수를 보시는 게 훨씬 건강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독자 구성에 따라서 구독자 대비 채널의 매체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채널의 매체력이 결국에는 광고 효율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체력을 중요시 해야 되고요. 또 여기에 편성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 이 떵깨떵이라고 하는 구독자 300만이 넘는 먹방 채널이 있고요. 또 급식왕이라고 하는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꽁트 예능형 코미디 채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매 맞을 때 안 아프게 맞는 법, 엽기 떡볶이 먹는 꿀팁 이런 채널인데 일주일에 업로드하는 영상의 수가 급식왕은 2개에서 3개, 하지만 떵깨떵 같은 경우는 24개예요. 근데 전체 조회수는 떵깨떵이 훨씬 많죠. 하지만 평균 영상 조회수를 보면은 떵깨떵 같은 경우는 10만, 급식왕 같은 경우는 120만에서 150만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 채널 중에 어디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떵깨떵 같은 경우는 300만 구독자가 넘는 채널이고요. 또 급식왕 같은 경우는 한 70만, 80만 정도 되는 그런 채널인데 결국 마케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개의 소재를 만든다고 봤을 때 그때는 급식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달을 할 수 있겠죠. 또 여기에 브랜드 핏이라는 변수가 있죠. 그래서 브랜드 마케터 분들이 어떤 어디언스에게 도달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의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가 컨텐츠를 풀어나가는 내러티브 스타일이 어떤지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이 세 가지 채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안기욱이라는 친구는 그 장삐쭈 채널에 급식생이라는 시리즈물에 등장하는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10대, 30대 남성의 폭넓게 공감을 받고요. 캐릭터는 당돌한 신입사원, 내러티브 스타일은 굉장히 빠르게 대사를 내뱉으면서 보는 사람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술사, 그런 내러티브 스타일이죠. 오해 커플, 20, 30대 여성의 집중 공감을 받고요. 또 보고 있으면은 동경을 받는 워너비 커플, 그리고 알콩달콩 화법, 이런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겟과 캐릭터, 내러티브 스타일을 이제 저희 같은 회사가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는 그 브랜드 마케터 분들이 어떤 제품을 브랜드 마케팅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타겟과 캐릭터와 내러티브 스타일을 고려해서 섭외를 추천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비용 효율적인 마케팅 진행을 위해서는 구독자 수뿐만이 아니라 구독자 구성, 컨텐츠 평균 주기, 영상당 평균 조회수, 그리고 최근 협찬 영상의 조회수, 예를 들어서 협찬 영상은 사람들이 안 보는 그런 채널도 있거든요. 협찬 영상에 대한 댓글 반응, 브랜드 적합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름 있고 인기 있고 그런 메가 인플루언서랑 협업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좋은 크리에이터들이 있고요. 또 그런 좀 작은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분들을 여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콜라보를 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인물보다 포맷을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 누구랑 하고 싶어요. 저는 이 크리에이터면 안 돼요. 저는 한 100만 구독자 이상 되는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 인물보다는 내 브랜드가 어떠한 포맷으로, 어떤 컨텐츠 내러티브로, 어떤 스토리로 풀리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인물보다는 포맷을 고민하시면 좋고요. 여기 제가 써놓은 포맷들은 저희가 나름 오랜 경험과 고민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 왔던 브랜드 컨텐츠들을 나름 유형화해 본 것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서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극형이겠죠. 진짜 이건 내가 봤을 때 병이다, 병. 자, 여름에 감기가 걸리면 다 얘 때문이에요, 진짜. 이불을 왜 자꾸 다 들고 가냐고. 아니 그럼 창문을 닫고 자든가. 창문을 닫으면 너무 깝깝하잖아. 환기도 좀 시켜야 되고. 어떡하면 그러겠나 나도. 추우니까 그러지. 아니 그러면 바지하고 좀 옷을 좀 입고 자면 된다, 얘가. 그러면은 아니 나 이불 덮으면 되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니까는 춥다 얘가. 딴 건 괜찮은데 진짜 침실 온도가 너무 안 맞네요. 이 좁은 공간을 둘이서 어떻게 가릴 수도 없는 거고. 이사야겠다. 여느 때보다 싸늘한 분위기의 옥탑방. 니도 한번 집을 한번 알아봐라. 강호이는 자리를 떠납니다. 어차피 저도 독립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잘 된 걸지도 몰라요. 처음에 여기 자취방 올 때도 제가 알아본 대로 왔는데 이게 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왔어. 내가 봤을 땐 이 환경에 비해서 방이 너무 비싸단 말이야. 새로운 집으로 가기를 원하는 진열이. 일단은 집 구하는 어플을 바로 알아봐야겠어. 뭐야? 홍보를 좀 그만하네. 저 고등학교 때 허니 겁나 좋아했는데. 네, 이거는 그 팥불이라는 두 명의 청년들이 옥탑방 생활을 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고요. 그래서 컨셉이 그냥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니까 구워 먹고 어디 주워 먹고 그런 게 가난한 게 컨셉인데 실제 가난한데 이제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직방 브랜드 컨텐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가난한 두 청년이 이제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그 과정을 브랜드 컨텐츠로 풀었던 거고요. 상황극형은 이게 스토리로 브랜드가 기억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강점인데 상당히 어려운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극을 만든다는 게 되게
좋은 기획력과 연출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광고주가 원치 않은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광고주와 의견 조율이 잘 되는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네, 리뷰형은 뭐 단순하죠. 말 그대로 컨텐츠 제품을 리뷰하는 오빠, 모습을 이거 보여주는 알죠? 컨텐츠고요. O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커스 에스테틱의 지호 원장입니다. 요즘 예슬 씨 얼굴을 보면서 수분감 없이 푸석푸석하다. 그리고 이 코 주변에 아유 키위인 줄. 그래서 이 블랙헤드들도 정리를 좀 해줄 겸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소에 피부 관리 하십니까? 귀찮아서 안 해요. 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커스 에스테틱. 네, 다음은 온라인 이벤트형이고요.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콜투 9월 액션을 1일 영상 93만 속에 7천 집어넣는 명이고 컨텐츠라고 그래서 보시면 100만 될 것 이벤트 같아요. 준비해야겠다 싶어가 2달 전부터 고민을 했죠. 매일매일 문상을 주는 이벤트를 하는데 모두에게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들고 온 게 어플이에요. 짤이라는 어플이란 말이죠. 이따가 본부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걸 거예요. 얼마까지 줄 수 있냐고 꼬드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겁니다. 모릅니다. 여보세요? 다름이 아니고 또 구독자 100만 명 되면은 어떤 걸 후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네. 소소하게 문화상품권 한 200만 원 정도 좀 지원을 해드리면 어떨까? 아 그래도 100만인데 지금 100만 구독자인데 200만 원 좀 모자라니까 300 어때요? 300 아니면 뭐 한 250만 원 정도 하실까요? 아 300 300이요? 네 300 합시다 300 아무래도 축하드리는 입장이니까 뭐 깎긴 뭐한 것 같아서 3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 그게 회원 가입하면은 600짜리에서 네, 이거는 김블루라고 하는 배틀그라운드 유튜버가 짤이라는 이제 뭐 어플 까면 문상 준다 이런 리워드 앱을 광고했던 경우고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구독자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많은데 굉장히 충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어떤 현물 지급을 약속하는 형태로 이벤트 참여를 이제 유도했던 경우고요. 굉장히 효율이 좋았습니다. 뭐 거의 50만, 60만 뷰 정도가 됐는데 클릭 수가 한 30만 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이벤트형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컨텐츠를 하면서 오프라인 이벤트와 그 컨텐츠를 연계하는 그런 컨텐츠고요. 저희가 골프존이랑 도티님과 함께 진행을 했던 건데 좌충우돌 가족 스크린에 도티가 떴다. 어디서 볼 수 있냐고? 9월 1일 골프존 결승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참여 방법은 7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전국 골프존 매장에서 참여 가능해요. 네, 골프존에서 그 스크린 골프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골프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도티님이 이제 가서 티샷 하시고 저는 뭐 골프대 간 데서 골프장 갔다 왔냐 했더니 그 사이버 골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PPL형은 이게 완다 버섯이 뭐 사실 그렇게 좋은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측 하단에 컴마왕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이런 작은 배너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 노출을 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여러 채널에 노출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워크형, 브랜드를 바탕으로 어떤 뭐 공예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브랜드의 새로운 감성을 입히는 그런 컨텐츠고요. 네, 이거는 뭐였냐면은 그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게임이 런칭을 했는데요. 그 게임에 있는 캐릭터를 뭐 이렇게 스피드 페인팅이라고 해서 빠르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이 게임 캐릭터에 대한 호기심을 유도하는 그런 컨텐츠였고요. 뭐 비슷한 예로 이제 셀프 어쿠스틱이 포카리 스웨트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깔고
이제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포카리 챌린지를 홍보하는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는 송면명이라는 저희 크리에이터인데요. 실제 그 음성에다가 좀 병맛 애니메이션을 그려서 상황을 연출하는 그런 크리에이터거든요. 그래서 영화 예고편을 뭐야 상영으로 헤맨다더만 만들었던 그런 예고요. 나 보여요? 아저씨 제 말 잘 들으세요. 저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넌 뭐야? 내 육신이 저기 있고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아 비겨 마술이야? 아 꿈을 꿨네 내가 꿈을 꿨어. 괜찮으세요?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요즘에 커뮤니티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스토리형 컨텐츠도 이제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지와 링크를 활용해서 커뮤니티에 포스트를 하고 기존의 브랜드 캠페인에 대한 보완제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라이센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라고 하면은 크리에이터 영상이 크리에이터 채널 밖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협찬 영상이 만족스럽게 나왔다면은 좀 더 추가적인 활용을 위해서 이제 그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편집하거나 따로 소재로 만들어서 외부 매체에 노출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서 요즘에 많은 광고주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가령 이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시간도 좀 있으니까. 네, 이 컨텐츠는 저희가 장삐쭈라는 크리에이터가 그 프로젝트 M이라는 그 롱패딩 브랜드랑 같이 브랜드 콜라보를 했던 거고요. 그 장삐쭈 씨가 평소에 만드는 급식생이라는 그 패러디 물의 시리즈를 이제 바꿔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아 덥다 더워. 사장님 에어컨 온도 좀 올리면 안 돼? 안 돼! 너 지금 밖에 몇 도인지 알아? 아니 그래도 너무 춥잖아요 과장님. 조용히 하고 일이나 해. 그렇게 추우면 내일부터 패딩 입고 와. 어우씨 살인더위야 살인더위. 이 여름에 패딩 입고 일하는 부서는 우리밖에 없어. 궁시렁거리지 마. 그리고 안기욱이 새끼는 또 지각이야.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아니 기욱씨 그 패딩 정체가 뭐예요? 무슨 패딩에 저거 식탁보를 붙이고 왔어? 아니 기욱씨 이거 어떤 미친놈이 디자인한 거예요 도대체? 저희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기욱씨 어머니께서는 정말 미친 감각을 가지고. 야 안기욱 또 저 패딩 입고 왔다 밟아. 요즘 롱 패딩이 대세인 거 몰라? 언제 저 패딩이야 임마. 마, 네 얼굴이 와 그라 너? 또 처맞고 왔나? 나도 롱 패딩 사줘. 안 사주면 학교 안 갈 거야. 엄마 때문이야. 가난한 것도 패딩도 다 엄마 때문이야. 좀 열려라. 갖다 버리지 좀. 누구 입으라고 또 이렇게 꼬매놓. 누가 이딴 거 만들어 달랬냐고. 쪽팔리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면서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뭐 입고 왔건데. 편집. 사랑하는 내 아들 기욱이에게 그냥 쳐 입어라. 뒤지게 쳐 맞기 싫으면. 기욱씨 미안해.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대리님 이거 뭐예요? 상자 열어보세요 기욱씨. 오 이거 롱패딩이잖아요. 한번 입어봐 안기욱이.
완전 따뜻해요. 바지 주머니랑 이어져 있어요. 롱패딩을 입어도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 있게끔 구멍을 뚫어놨나봐. 그럼 오줌 쌀 때도 편하겠네요. 굳이 그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롱패딩을 입으면 오줌 쌀 때 거기를 잡을 아니 수가... 기욱씨, 이거 광고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는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가성비 좋은 건 프로젝트 M밖에 없어. M이가 없다고요? 아니 M이가 아니라 M밖에 없다고. M.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M. 네, 이런 컨텐츠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소재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프로젝트 M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그 영상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광고를 해서 되게 좋은 반응을 많이 일으켰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또 브랜드가 갖고 있는 계정에 영상을 직접 게시하고 추가적인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면명님이랑 CJ 엔터테인먼트의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랑 같이 했던 콜라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자체 페이스북에서 추가적인 도달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집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저희가 오예 커플이랑 구글 어시스턴트가 같이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이 협찬 영상을 만들어진 걸 바탕으로 편집을 따로 해서 유튜브 내에서 광고를 집행했던 사례입니다. 오케이 구글, 지호 오빠한테 스피커폰으로 전화 걸어줘. 오케이 구글, 엄마한테 다음엔 같이 와요 라고 전송해줘. 오늘 날씨 알려줘. 셀카 찍어줘. 오케이 구글, 구글이 말 잘 듣고 좋네. 레시피가 전송되었습니다. 올라왔는데? 구글 포토에서 다음과 같은 사진을 찾았습니다. 귀여워. 앞으로도 구글에게 시켜봐. 자. 네, 실제 영상은 여기 또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 우리의 첫 경주여행을 가면서 구글 어시스턴트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내용의 컨텐츠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크리에이터에게 영상 협찬을 협찬을 맡기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크리에이터 채널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사용권을 받아서 그걸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에서 런칭했던 창세기 전 안타리아의 전쟁이라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만든 영상을 다 이제 사용권을 받아서 채널을 만드셨고요. 그 채널을 만드셨을 때 장점이라면은 뭐 이게 게임 공략이라든가 게임에 대해서 처음에 알 수 있는 그런 튜토리얼 그런 영상의 경우 일종의 이제 이 채널이 그런 공략 영상의 아카이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초심자들이 쉽게 게임을 접근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지금까지 뭐 3가지 얘기를 드렸고요. 첫 번째, 구독자 수의 함정에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 채널이 얼마나 매체력이 있고 우리 브랜드와 핏한지를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떤 크리에이터인지보다는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 브랜드와 맞는 컨텐츠를 잘 기획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잘 만들어진 컨텐츠를 뭐 편집을 하거나 광고 소재로 만들거나 해서 이제 크리에이터 채널 밖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게 라이센스를 활용하시면은 더 효과적인 브랜디드 컨텐츠 캠페인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는 한 250팀 정도의 크리에이터들이 저희 회사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옛날에 만든 이미지라서 좀 게임 크리에이터 위주로 있는데요. 저희가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트위치나 아프리카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게임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소속이 되어 있고요. 또 게임 크리에이터 뿐만이 아니라 먹방, 코미디, 실사 예능, 라이프 스타일, 뷰티, 패션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저희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 이메일 주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